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자, 성공과 부를 위한 사주 비법이라고 말하면서 사주로 뼈 때리는 영상입니다. MBTI별 시무 10조라는 영상이 있던데 그걸 너무 재밌게 봐서 천간별 특징으로도 조언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주는 사주팔자니까 8글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무 8조. 10개 다 하기 귀찮아서 2개 뺀 거 아니고요. 적천수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덧붙였다고 핑계를 대면서 팩트로 접해는 그런 건데, 뭐 단식은 단식이니까 그냥 재미로 보세요. 근데 재미로 보지만 잘 맞을 거야. 항상 그렇듯이. 그럼 어떻게 보느냐? 저희 채널의 천간별 운세 볼 때랑 기준이 똑같아요. 월지, 일간을 위주로 보시는데 일간을 볼 때는 나의 개인적인 모습에 해당한다고 보시고, 월지 투간된 거, 월지 지장간 글자 중에 나와 있는 걸 보실 때는 나의 사회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약간 내가 사주를 좀 안다, 그러면 격국에 해당하는 글자, 투간되지 않았다면 월에 해당하는 당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월생이시면 개수가 본인의 사회적인 모습을 표방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대운에 있는 글자도 자기 왕국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대운이 더 자기 모습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다 봐줘야 되니까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요. 본인 팔자에 글자대로 골라서 보는 재미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먼저 목 오행의 특징 깔끔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목은 옛말로 어질다고 해서 만물의 성장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어질인 아시죠? 새싹은 물 한 방울만 떨궈도 쫙쫙 자라잖아요.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시간만 지나면 자라니까 목이라는 오행 자체가 게을러지기가 졸라 쉬워요. 목 자체 이미지는 뭔가 청량하고 예쁘지만 사주의 모양새가 잘 빠지기는 생각보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목 기운이 적당하면 타인을 잘 돕고 감싸주지만 배합에 문제가 생기면 강한 자존심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꿈은 큰데 실행력은 부족해서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생겨요. 간목은 천간 중에 가장 첫 번째인 글자죠. 간목 일간 연예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조보아씨, 조세호씨, 이광수씨, 손예진씨가 있네요. 원래 첫째는 처음이니까 돌잔치도 화려하게 하고 비싼 거 쓰고 이것저것 많이 해주잖아요. 타고나길 배고픔 없이 첫 번째로 태어난 거니까 세상 아쉬울 게 없죠. 가장 좋은 환경에서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운이 좋을 때는 무르르듯 흘러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크기가 되게 편합니다. 근데 현실은 대부분 힘겨운 것이고, 좋은 운이라는 건 일생의 짧은 순간들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목이라는 건 1등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졸라 힘듭니다. 하지만 목 중에서도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면만 보려고 해서 힘들거나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극복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어요. 간목이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천수 비결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 세상이 너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주인공병 금지. 둘, 진심을 다하면 알아줄 거라는 착각 금지. 셋, 사기당하는 애들 다 머저리고 나는 절대 안 당할 거라는 확신 금지. 넷, 계획하지 않고 무턱대고 실행하기 금지. 실행력 오져버렸죠? 다섯, 빛 좋은 개살구, 있어 보이지만 실속 없는 일에 시간 낭비 금지. 보면 제일 쓸데없는 거 많이 해요. 여섯, 딱히 생산적인 걸 하지도 않으면서 언젠간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근자감 금지. 일곱,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주변과 협조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금지. 여덟, 이룰 수 없는 헛된 희망, 비현실적인 내 꿈 찾아 산만리 금지. 자,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해설해드릴게요. 간목은 태생적으로 높이 뻗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서 밝은 빛을 맞이하려는 성격이죠. 다만 자라기 전에 간목은 어린 새싹과 씨앗에 불과해요. 아무리 뛰어난 씨앗이어도 오랫동안 가꾸지 않으면 대들보 같은 나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 가꿔야 하는 상태, 작은 씨앗인 상태에서 다 자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목이 발복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 주변의 돌봄이 필요한데 괜히 설쳐서 적을 만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간목은 겸손의 미덕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탈퇴요화. 겨울이나 봄에 간목은 추우니까 나무를 내놓지 말고 우선 병화로 얼어붙은 땅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죠. 간목을 받아들이기에 주변 상황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를 자연 그대로 보여준다면 주변이 당황하게 돼요.
화장 안 한 내 얼굴을 본 남친 표정을 상상해 봅시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기분대로 대하지 말고 감정 표현 같은 거 다이렉트로 하지 말아야겠죠? 간목이 화난다고 있는 그대로 들이받으면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손해가 많아요. 밉상되기 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늘 돌려서 말하고 온화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를 병화로서 목생활을 통해 내보내야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표현한 규칙인 거죠. 셋째, 춘불용금. 봄에는 목이 연약하기 때문에 금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의 기운을 약하게 해야 하는데 사주에 화가 없으면 금이 강해지니까 금극목의 위험이 생깁니다. 이제 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랄 날이 한참 남았는데 금극목이 되면 자라지 못하죠. 간목은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큰 숲을 이뤄야 가치가 커지는데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고집부리거나 자기 개성만 드러내다 보면 자라지 못하게 돼요. 다만 지나치게 금이 없거나 약하면 사사로운 정에 매달려서 나쁜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고 가스라이팅에 허우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나쁜 놈들 사정을 왜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할까요? 간목이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하는 글자인데 본인만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이긴 하지만 병화처럼 모든 시시비비를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속이려 들거나 갑작스러운 위협이 닥치면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넷째, 추불용토. 가을이 되면 토기운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더 이상 목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가 금을 강하게 만들어서 목의 기운을 금극목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을은 금기운도 강하고 토기운도 목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술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자, 술을 쓰게 되면 금은 금생술을 해야 하니까 한눈을 팔게 되고 토는 토국사 하느라 기운을 잃게 됩니다. 더군다나 목에게 수라는 건 수생목으로 자기 기운을 회복하게 만드는 생명수니까 기운을 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수기운은 보호되어야 하는데 토가 왕성하면 금기운도 키우고 수기운도 극해서 토생금 토국수로 목을 전방위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간목은 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당장 살아가기 급급해집니다. 간목 자체가 봄이라는 누구나 씨앗만 뿌리고 물만 주면 자라는 시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삶이라는 건 멀리 봐야 하는 거잖아요. 미리 많은 경우에 수를 생각해야 실패가 없습니다. 간목들은 남들보다 특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다섯, 화치승룡. 목에게 화기운이 너무 강하게 되면 간목은 다 불타버려서 재밖에 남지 않겠죠. 나무는 살아있어야 하는데 재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주에서 자기 모습을 잃는다는 건 부귀와는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간목이 화가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실속은 없고 겉보기에 좋은 타이틀에 얽매이게 되는데 가령 학교 이름에 집착해서 비전 없는 학과에 성적 맞춰서 들어간다든지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재력이나 회사, 비전에만 맞춰서 연애하는 거죠. 얼빠도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화기가 강할 때는 화치승룡, 즉 용의 뒤에 올라타라는 것은 지지의 진토를 말해요. 진토가 용띠이기도 하죠. 진토는 수기운의 창고가 되는 것으로서 이게 있어야만 욕망에서 불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진토가 없다면 다른 여러 가지 글자를 사용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사주 팔자는 8글자로 풀어야 하니까 한 글자의 효율이 중요한데 여러 글자를 쓴다는 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집니다. 간목은 한마디로 자기한테 유리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에 취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을 인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탕기요. 간목에게 수기운이 지나치면 나무가 물에 떠내려가니까 이걸 사주로는 부류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흔히 말하는 역마살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주 용어로는 부목이죠. 둥둥 떠있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물길이라는 것은 거대한 흐름인데 목은 물을 혼자서 역행할 수가 없어요. 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토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순리를 벗어나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법을 어기고 자기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고 했는데 호랑이는 지지로 인목이에요. 인목이 있으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진득하게 인내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운천화. 간목이 간목답게 살려면 지지에서는 수생목으로 끊임없이 영양분이 공급되는 토양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윤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윤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천화라는 것은 간목은 천간에서 금극목으로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목은 순리대로만 살고 주변과 화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게 산다면 삶에 큰 기복이 없이 살 수 있으니 그 자체로 행복인 거죠. 8. 식립천고. 이처럼 간목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고 이것만 지키고 살아도 가치가 커요. 사회에서 1인분만 다해도 현생도 후생들에게도 큰 복을 남겨줄 수 있으니까 다른 사주들에 비해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씨앗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일단 씨를 뿌리고 초반에만 잘 가꿔주면 결국 시간이 일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들은 자신을 쥐어짜듯이 애를 써서 살아가려 하지도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도 충분한 것이죠. 간혹 배합이 조화롭지 않은 간목은 이런 삶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고자 세상과 싸우게 되는데 이를 이겨내는 건 매우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덜컥 시작했다간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행별, 천간, 글자별로 보면서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사주에서 가장 어렵다는 3가지 책 중에서 적천수 공부도 본의 아니게 하신 거예요. MBTI보다 더 소름 돋게 맞을 수가 있고 사주로도 얼마든지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행에서 갑을목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병정화는 이를 발전시키고 경신금은 이를 수확하고 임계수는 저장을 합니다. 무기토는 왜 없냐고요? 무기토는 이 모든 곳 사이사이에 그 역할을 하는 규칙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인 사주 천간의 4글자 구성을 보시고 개인적인 나로서의 모습은 일간, 사회적인 나의 모습은 월지 또는 월지에서 투간된 글자, 그리고 각기 육친의 모습에 따라 사주에 있는 글자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수가 된다면 지지 속에 들어있는 천간인 지장간도 응용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노하우는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보시고요. 오랜만에 이론을 다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재밌게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재밌었는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